네, 북한 관련된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이요, 삼성을 노린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어쨌건 비슷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국제부의 신석호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이버 테러, 북한이 계속 해왔습니다만 이번엔 국가기관이 아니라 삼성을 노린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소식인데요. 네.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네. 삼성이 그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 있지 않겠어요? 네. 2014년 12월에 프로그램을 네. 개발을 시작했는데 네. 북한이 다음에 2015년 4월에 같은 이름의 악성 코드를 제작해서 유포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그 삼성 측에서 2015년 8월에 네. 스퀘어4M이라는 걸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고 있는데 네. 그러다가 바로 이번 달에 M 그 악성 코드가 이제 1년이 조금 안 돼서 발견된 거죠. 그런데요, 그러면 2014년 12월에 만든 거를 넉 달 만에 베껴가지고 싹 악성 코드를 만들었고, 북한이. 삼성전자가 업그레이드를 넉 달 만에 하니까 또다시 한 5개월 만에 악성 코드를 발견했는데, 북한의 소프트웨어 실력이 이 정도 뛰어난가요? 삼성이 만든 거 그대로 몇 달 만에 베껴가지고 그걸 오히려 악성 코드를 씹는군요. 북한의 사이버 테러 능력은 굉장히 정교화되어 있고 앞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사례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네. 삼성이 뭔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 단계부터 북한이 뭔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런 그 메신저를 개발하려고 한다는 것부터 알고 네. 같이 그 악성 코드 개발에 나선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미리 우려가 개발 단계부터 들어봤다는 것 같은데요. 이남희 차장 네. 나오셨는데, 삼성선은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일단 삼성 측에서는 이렇게 악성 네. 코드가 침투해서 지금 명확하게 피해 사실이 밝혀지거나 악성 코드 네. 침투해서 뭔가 정보를 들여다봤다. 이런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일단 피해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좀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겠다. 삼성에서는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바로 이제 화이트 해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삼성이 베타 메신저 서비스를 다 사내에 실시하기도 전에 바로 악성 코드를 미리 만들어서 깔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삼성의 깊숙한 정보를 들여다봤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화이트 해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보도를 보니까요, 이번에 북한이 심은 것으로 보이는 그 바이러스, 또 이 악성 코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영화, 소니가 만든 그 김정은을 다룬 그 영화에 심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요. 그때도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기도 아주 비슷하죠. 네. 소니 해킹 사건이 터진 것이 2014년 12월이었습니다. 아, 딱 그때네요. 예. 지금 그 시기가 그 삼성이 메신저 개발을 시작한 시기하고 일치하죠. 네. 그러니까 소니, 삼성, 글로벌 전자업계의 양대 산맥 기업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북한이 미국의 소니 엔터테인먼트를 해킹하기 시작하면서 네. 삼성 해킹 프로그램도 같이 가동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저 사건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됐죠. 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소니 엔터테인먼트사에 네. 북한이 해킹해서 들어가서 네. 그 회사의 임원들의 명단, 그 회사의 기밀 자료 이런 것들을 다 해킹해서 네. 유포시켰습니다. 네. 결국은 미국 당국이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찾아냈죠.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김정은을 암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계지만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소니 엔터테인먼트의 영화를 해킹하고 그걸 전 세계에 공개하고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히려고 했는데, 자, 만약에 그 실력으로 삼성까지 들여다본다면 우리 반도체 기술, 휴대전화 기술 뭐 어디저기 다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긴장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핵심적인 한 가지 좀 더 보겠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했잖아요. 자, 미국이 중국하고 북한에 원유 수출하지 말아라, 압박한다는 논의한다는데 잘 되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비관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죠. 네. 원유 수출을 막아라 하는 것은 중국이 못하겠다라는 네. 의사표시를 미국이 했다는 거거든요. 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로 여러 가지 그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안이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를 끊는 것이 가장 1번이요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북한의 생명줄을 끊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그것만은 못하겠다 하는 의견을 미국에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네. 예상했던 그런 우려했던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적절하게 핵 개발도 하면서 그래서 미국을 계속 괴롭혀주고,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저렇게 협상할 수 있는 그 지렛대를 만들어주니까
북한의 핵 포기를 원치 않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내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꽃놀이패론이라는 겁니다. 네. 적절하게 북한 핵카드를 활용하면서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자는 것인데 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네.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를 끊으면 북한 체제가 며칠 버티지 못하는 걸 중국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카드만큼 받을 수 없다라고 중국이 계속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27일이면 중국에 들어갑니다. 과연 협상을 한다는데 지금 교도통신 오늘 보도한 것처럼 원유 수출을 막고 하여간 달러나 에너지원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잘 차단할지 회의적인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게 마지막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역시 수은이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